안녕하세요. 2020년 1월 14일입니다. 좀 흐린 아침입니다. 이게 미세먼지인 건지 아니면 날씨가 흐려서 눈이 오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유쾌한 아침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유쾌하지 못하고 날씨도 그렇고 이게 언제 상쾌한 날이 올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꿩 먹고 알 먹고, 알도 먹고 꿩도 먹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근데 그게 말로는 되는데 사실은 안 되는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꿩을 잡아먹으면 알은 못 먹는 거고, 알을 먹기 위해서는 꿩을 살려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아마 이제 당연한 이치인데, 저는 지금 현 정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무도하다. 국민들을 다 속여서 꿩도 먹을 수 있고 알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기만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작년 여름 무렵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부터 이제 온갖 조국의 개인 비리가 터져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정권의 비리와도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유재수 건, 우리들 병원, 또 그 울산 선거에 청와대가 개입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뭐 아직은 의혹처럼 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의혹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도 됐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권을 향해서, 또 문재인 씨를 향해서 그 모든 이제 주범으로 지목이 되고 검찰의 수사가 이제 청와대로 향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는 뭐 공수처법도 통과시켰고, 올 초에는 추미애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고, 또 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회에서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4+1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꼬마 정당들이 합쳐가지고 이제 법안 다 처리했는데, 이것도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는 거죠. 이것도 참 그 경기 규칙을 무시한 이러한 것을 정당한 헌법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일단 악법도 법이라고 민주주의에서는 51%가 지지하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는 뭐 이제 축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는지. 온갖 초법적으로도 행동했잖아요. 원전 파괴하는 거라든가 뭐 태양광이라든가 그동안에 행했던 모든 적폐 수사,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초법적으로 한 것인데, 자기들도 이제 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지나가면 그 이상 자기네들은 전 정권들이 했던 것보다 수백 배 더 많이 했다는 것을,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상한 법을 만드는 거죠. 옥상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정권을 보호하겠다. 그러니까 살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살겠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4월 15일 선거에서도 이기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정권도 지키고, 그리고 선거에서도 이겨서
영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이것이 현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또 민주당이 거기에 거수기가 되어서 그냥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 가질 수 없어요. 어느 거 하나는 내려놔야 돼요. 집권을, 민주당에서 장기 집권을 하려면 현 정권의 실수와 잘못을 털어내야 됩니다. 국민 앞에 고해성사를 하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권은 지키고 또 장기 집권도 하고 선거에서도 이기고, 그래서 뭐 공수처도 만들고 선거법도 이상하게 바꿔놓고, 그리고 선거 이기기 위해서 예산안도 513조나 엄청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올 3월 전까지 60%인가 60 몇 퍼센트 이상을 다 예산을 사용해라, 이렇게 정부 방침이 각 지자체에 하달됐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3월달 전에 예산의 60% 이상을 다 써라, 이것은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예산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선거 예산으로 책정된 게 뭐 몇십 조라고 하니까 그것을 다 써서 국민들의 그 표를 매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민주주의,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 현재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 민주투사라고 하고 운동권 출신들이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이 집권하고 여당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켰어요. 몇십 년을 후퇴시켰어요. 민주화 전 시대로, 노태우 전 시대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돈에다가 표를 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는 거는 그냥 뭐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국민들한테 주겠다고 한 거 주는 거니까 주는 것은 받되, 그 사람들에게 또 이 정권을 맡겨서 나라를 파탄내야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라를 올바로 국민 편에서 또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하는 편에서 누가, 또 어느 정당이 그 역할을 잘 할 것인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투표하는 수밖에 없어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투표잖아요. 선거. 그리고는 선거 해놓으면 4년 5년 동안은 또 끌려가는 거예요. 악행을 해도, 폭정을 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4년 5년 기다렸다가 또 선거 때 가서 주권 행사를 해야 되는 건데, 선택하든 말든. 근데 선거 임박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욕하다가 선거 임박해서 뭐 퍼주기 하니까 그거 받아먹고는 그 달콤한 사탕발림에 속아서 또 그 사람들을 지지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개돼지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인생을 이제 오래 사신 분, 60대 70대 이렇게 이상 되신 분들은 살 날이 얼마 안 남고, 또 그동안 누릴 거 어느 정도 누렸고 혜택 받을 거 받았고, 이제 남은 기간 뭐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할 거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공짜가 없거든요. 내가 받아먹은 건 내 자식이 그거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받아먹은 건 내 손자 때 가서 세금을 더 많이 내가지고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거든요. 할아버지가 받아먹은 거 아들이나 손자 때 가서 그걸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세금을 100만 원 벌면 30만 원 세금을 내야 될지 25만 원 세금을 내야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많이 퍼주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국민을 속이고 퍼주기를 많이 하면 그건 고스란히 후세대들이 다 감당해야 된다. 뭐로 감당하겠어요? 세금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도 많이 내야 되고 소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장사를 한다면 부가세도 많이 내야 되고 종합소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번 돈의 10%나 15%를 세금으로 낸다면 앞으로는 25%, 30%, 또 유럽처럼 뭐 40% 이렇게 세금을 무리하게 내도 국가가 어렵고 저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처럼 어려워지고 또 장래에 대한 불투명한 모습 때문에 걱정은 태산 같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좀 깨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정부 여당은 국민들을 속이거나 기만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알려서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지 지금 힘을 가졌다 그래서 국민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검찰을 해체하고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할 생각하지 말고 꽁을 먹었으면 알은 포기야. 꽁을 먹으려면 알은 포기하고 알을 먹으려면 꽁을 살려줘야 되는 꽁 먹을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 생각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바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법 정신을 지키고 이 직권 남용하지 말고 제대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